조선일보 기사 미분양 아파트 위험선 넘었다. 지난달 7만 가구 육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쭉 보시고 나서 제 코멘트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이게 지금 언제 기사인가면은 1월 31일 날 기사니까 12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12월 달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 그러거든요.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하던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거의 10년 만에 최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극히 적은 수준이어서, 당장 정부가 자체 매입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가구로 전월보다도 17%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미분양 주택 위험 수위 그 숫자는 평균값인 6만 2천 가구라고 합니다. 최근 20년 장기 평균값이 6만 2천 가구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으면은 미분양이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기준 숫자가 6만 2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만 놓고 판단하면 미분양이 위험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 어디가 늘어나는가 봐야 되겠지. 미분양이 어디서 터졌는지. 지난달 늘어난 미분양 대부분이 지방 현장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서 미분양이 터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전이 1800에서 3200으로 늘어났답니다. 대전 인구는 부산 인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100만 조금 넘는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3200이랍니다. 부산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부산에 지금 12월 말 현재 미분양 수준은 2600가구 수준입니다. 부산보다 인구도 더 작은 대전에서 지금 미분양이 더 많아.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다. 그래서 현재 13,000가구. 대구는 인구가 부산보다 한 100만 정도 작은 220만, 한 230만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230만 도시인데 부산은 현재 지금 330만, 340만 보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현재 미분양이 2,600가구 수준이다. 그런데 대구는 부산보다 인구가 100만이나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13,400개다. 몇 배입니까? 한 5배 되죠? 5배 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도 미분양이 수도권 전체, 수도권이란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 경기 합치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만 해도 약 2,500만 정도 되죠, 그죠? 경기도만 해도 1,300만이고, 인천 약 300만이고, 서울 900만이라 했을 때, 다 합치면은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11,000가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수도권 미분양 얼마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서울은 지금 미분양이 얼마인가? 인구 930만입니까? 940만입니까? 자랑하는 서울은 미분양 숫자가 953가구랍니다. 부산보다 인구는 3배가 많은데 부산의 총 미분양은 2,600개인데 서울은 1,000개가 안 된다. 그런 수준이래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좀 덜하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진짜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을 지금 건설업체에서는 미분양 물량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 정부에서 좀 사줘, 도와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딱 자르고 있죠.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거 같이 보실게. 자,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미분양 쌓이는 이유 쌓이다 보니까는
분양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작년에 딱 총 평가를 해보니까 얼어붙은 주택시장,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모두 감소했다. 언제? 작년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 건설 실적에 해가지고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인허가 물량입니다. 전국의 인허가 물량, 전국 인허가 물량이 지금 21년 대비해서 22년도가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은 많이 줄었어요. 착공 물량은 지금 21년도에 전국에서 착공 들어간 게 58만 4천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8만 3천으로 확 줄었죠. 그죠? 보이시죠?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준공도 마찬가지만 줄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서 인허가는 물론이고 착공, 분양 모두 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딱 감이 오시죠? 야, 22년도에 착공 물량이 확 줄었대.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확 줄었대. 그러면은 얘들이 완공되는 시점 언제입니까? 3, 4, 5조, 25년도죠. 그죠? 25년도에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올 밑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인허가 실적. 인허가를 먼저 인허가란 말은 사업 계획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택 인허가 실적은 22년도에, 52만 가구다. 그래서 1년 전에 대비해서 4.3%가 줄었는데, 어디가 줄었는가 봅시다. 어디가 줄었는가? 수도권이 34.5%가 감소했답니다.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이 34%가 감소했답니다. 반면 지방은 1년 전보다 30.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줄었어. 그런데 지방은 그 줄은 만큼을 늘었어. 또 수도권에서 줄은 만큼 지방은 늘었어. 아하, 인허가 물량이 바로 착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뭐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하는 것들이거든요. 건설사에서 주택 부지, 건설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하는 부분도 포함될 건데, 통상적으로 인허가부터 착공까지는 뭐 빠르면은 2년, 뭐 1년 반, 건설사에서 직접 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부터 착공까지가 기간이 짧겠죠. 반면에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착공까지는 뭐 아무리 빨라도 2년, 3년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텀이 있다는 것을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최소한 2, 3년 뒤에는 착공 물량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보통 우리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5년 정도 뒤에 입주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5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하겠구나.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라면은 수도권 제외한 전체 지역 다 말하는 겁니다. 광역시 포함해서 부산도 포함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제법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인허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일반 분양 못하겠죠. 착공 못하겠죠. 계속 미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사를 보시면은 아마 틀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앞에서 보신 미분양 물량, 그죠? 보셨죠? 미분양이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착공도 안 해. 이제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고 분양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13,000가구가 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분양 무덤 대구시 신규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 한마디로 23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대구에서는 주택 사업, 건설 사업에 대해서 아예 사업 시행인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대구시가 거래 절벽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는 13,400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6,000가구가 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신규 주택 사업 승인 보류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동안은 신규로 사업 승인을 주택 건설 승인을 아예 안 해주겠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상적으로 5년 걸린다 그랬죠, 그죠? 인허가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데는 뭐 5년, 보통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걸린다. 자, 그러면 올해 23년 아닙니까, 그죠? 24, 25, 26, 27, 28. 대구 같은 경우에는 28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겠다. 거의 없겠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현재는 대구가 지금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면서 막 올해 입주 물량도 터져나가고 내년까지 터져나가요. 그죠?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미분양도 뭐 만 몇천 가구가 쌓여 있고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 3년 정도만 버티면은 그 뒤에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런 흐름을 찾아보는 것이 부동산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구에는 언제쯤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가 언제쯤에는 반드시 그러면은 상승으로 턴을 할 것이야 라는 예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가봅시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 규모가 2,600세대 규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00가구가, 미분양이 3,000가구가 넘어서면은,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가구에서 5,000가구 넘어가는 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전 데이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2,000에서 3,000 올라가는 건 좀 빠르지만은 3,000에서 5,000 올라가는 건 진짜 금방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2,600세대의 미분양이라서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3월달에 분양하는 저 우암이구역 우암이구역 뭡니까? 두산 위브더 데니스 오션시티 3,000세대짜리거든요. 3,000세대짜리 얘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얘가 조합원 거는 뭐 1,000가구 정도니까는 조합원하고 임대하고 합쳐서 1,000개인데 그거 빼고 나머지 2,000개가 일반 분양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얘가 만약에 분양가가 진짜 뭐 5억 후반대 6억 가까운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온다면은 저는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미분양 숫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더불어서 2월달에 분양한다는 에코델타 프루지오 린 얘도 지금 5억 중후반대 만약에 분양가가 잡힌다면 이제 이거는 곧 나올 거예요. 분양가 곧 나올 건데 그 정도 잡힌다면 얘도 완판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 자칫하면 이것도 미분양 물량으로 쌓이지 않을까. 그 두 개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미분양이 별로 없어, 그죠? 미분양은 몇백 세대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미분양을 찾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 숫자가 자꾸 넘쳐, 그냥. 4,000개, 5,000개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미분양을 생각하겠죠.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왜? 미분양이 싸 보이니까. 싼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때쯤 되면 또 할인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할인 분양 들어가는 그 미분양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미분양 숫자가 급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집값 상승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뭐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산이 그렇게 뭐 손가락에 들 정도로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오암2구역하고 부르저린하고 그 분양 결과에 따라서 미분양 숫자가 좀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좀 듭니다. 네, 대략 그 정도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